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요? 이런 날씨에는 왠지 모를 그리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옛 추억, 그리운 사람들, 지나간 시간들. 오늘은 특별히 가슴 뭉클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올해 72세가 되신 김영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50년 만의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과 5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1972년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평범한 처녀였죠. 그때 저희 마을에 젊은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25살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사다 주시고 방과 후에도 공부를 가르쳐 주셨죠. 저는 마을 구멍가게를 하는 부모님을 도우며 살았는데 박 선생님이 종종 가게에 오셨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이 과자 하나 주세요. 우리 반 수업 잘한 애한테 상으로 줄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게에 오실 때마다 제 눈을 오래 바라보시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게로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꿈만 같았죠. 하지만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가게 안쪽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선생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선생님 월급으로는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하셨죠.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떠나시는 모습만 바라봤을 뿐이었죠. 저는 2년 후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살았죠. 아이 둘을 낳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혼자 이 집에서 살면서 종종 그때 그 봄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박 선생님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왜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평생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DJ님. 지난달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 컴퓨터 교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천천히 배웠죠. 그리고 옛날 친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철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썼죠. 선생님, 수원마을 구멍가게에서 일했던 김영숙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답장이 올까 말까.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숙 씨, 물론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5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때 그 22살 처녀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박 선생님은 저와 헤어진 후 다른 분과 결혼하셨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대요. 자식은 없이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고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사신답니다. 한 달 전 박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영숙 씨 만날 수 있을까요? 50년 만에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우리는 수원역에서 만났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그 걸음걸이는 50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물만 흘렀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역 근처 카페에 앉아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이야기를, 각자의 삶을,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제가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72살, 75살이 된 노인네 둘이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로, 동반자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2살의 새로운 사랑.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50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나눕니다. 제 딸은 처음에 놀랐지만 지금은 응원해 줍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DJ님, 저는 72살이 되어서야 제 인생의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50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원에서 김영숙 올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72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만회하기에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님과 박철수 선생님,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패티김의 사랑이 지나가면입니다. 노래 후에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